왜 자꾸 선수들을 이간질시키냐고요? 손흥정 결국 축협에 못 참고 한마디 하자 난리난 KFA 초토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60일, 선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지난 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손 감독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아시안컵 우승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감독의 말은 틀렸다. 한국 축구는 이미 병들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4일, 현지 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가진 식사 후 일부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떴다. 식사 자리를 통해 선수단끼리 단결을 원했던 손흥민은 이를 탐탁지 않았고 어린 후배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기에는 이강인도 포함됐다. 손흥민은 이 여파로 손가락 탈구를 당했다. 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은 지난 7일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패배했다. 무기력한 경기력 속 요르단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완패했다. 이 경기의 여파는 상당했다. 충격적인 경기력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협회를 이끄는 정몽규 회장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은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아시안컵 시작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책임지겠다던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미국으로 떠났다. 정 회장은 13일 열렸던 제5차 임원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정 회장 없이 상근 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정 회장의 부재로 알맹이 없는 회의가 됐다. 이런 상황 속 선수단 내부 갈등까지 폭로됐다. 일방적으로 협회는 선수단 내부와 관련한 논란이 나올 경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을 유지한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책임감 없이 선수단 내부의 논란을 빠르게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팬들은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 사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사실을 빠르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론 해당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의 책임도 있다. 협회는 제 기능을 망각한 채 선수단 보호라는 책임을 외면했다. 수장은 침몰하는 배를 냅두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병든 한국 축구로 인한 피해는 실망한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한 선수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폭탄 발언, 끝까지 최악이었던 클린스만, 굿바이도 아깝다. 작별 인사도 아깝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은 한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최악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알렸다. 지난해 3월 그에게 지휘봉을 맡긴 후 11개월 만의 일이다. 부임 직후부터 재택근무, 외유 논란에 휩싸인 클린스만 감독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탈락을 계기로 전격 경질됐다. 그의 짧은 행보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미담은커녕 숱한 논란만 제조하고 한국을 떠났다. 첫발부터 삐걱거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지휘봉을 잡은 후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배우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배우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업무 방식, 태도 등을 한국 축구 팬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그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끝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국내에서 A매치가 끝나면 곧장 미국으로 향해 재택근무를 했고 K리그를 신경 쓰지 않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수가 조명받아야 하는 경기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늘 이슈의 중심에 섰다. 무전술 논란도 해결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전술이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11개월간 이렇다 할 축구 색채를 만들지 못했고 도리어 선수 개인 능력에 위존한다는 뜻에서 해줘 축구라는 웃지 못할 말을 생성했다. 사령탑의 지략이 최우선 시되는 현대 축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빵점이었다.
매니저형 감독으로 불리던 그는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최근 주장 손흥민, 토트넘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다툼이 보도됐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되돌아보는 KFA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역량이 아닌 선수 탓을 한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최악의 발언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KFA 공식 경질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에서 KFA와 K리그를 지우는 등 치졸한 행태도 보였다. 최후의 순간까지 굿바이도 아까운 행보를 보인 클린스만 감독이다. 3. 2018 WC 우승 멤버 오른쪽 화살표, 30세 은퇴 고려, 그라운드 떠날 고민하는 이유는? 트로피 위에 받쳤던 무릎.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우승에 헌신했던 수비수가 이제는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스페인의 아스는 17일, 한국 시각, 사무엘 움티티가 은퇴를 앞두고 있나? 라며 움티티의 상황에 주목했다. 움티티는 프랑스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수비수였다. 그는 프랑스 리그앙 올랭피크 리옹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데뷔 이후 줄곧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유럽에서 주목받는 수비수로 성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바르셀로나 이적 후에도 꾸준히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지켰다. 헤라르드 피케와 하비에르 마스체라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리를 채우며 바르셀로나 주전으로 도약했다.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호평도 적지 않았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선수 경력에 정점을 찍었다. 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폴 포그바, 킬리안 음바페, 은골로 캉테, 앙투안 그리즈만과 함께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4강에서 프랑스의 결승 진출을 이끄는 득점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월드컵 우승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부상이었다. 움티티는 러시아 월드컵 당시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주전 센터백으로 결승까지 경기를 계속 나섰다. 이후 그는 무릎 혹사로 2018에서 2019 시즌부터 계속해서 무릎 부상 문제를 안고 시즌을 소화했다. 2018에서 2019 시즌 당시 바르셀로나는 움티티에게 무릎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움티티는 주전 경쟁을 이유로 거절했고 해당 부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게 됐다.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를 잃은 그는 이후 2022에서 2023 시즌 레체에서 임대로 한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릴로 이적하며 자신이 활약했던 리그앙 무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무릎 부상이 그를 가로막으며 움티티는 은퇴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스는 움티티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레체에서 희망찬 시간을 보낸 후 반등을 위해 릴에 입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부상을 안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벤치에 자리하는 것이다. 파올로 폰세카 감독은 움티티가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폰세카는 다시 뛸 기회는 있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움티티가 결국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움티티는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의 무릎은 바르셀로나에서의 모든 것을 좌절하게 했다. 이런 문제를 항상 겪어온 선수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프랑스 쪽에서는 그의 은퇴가 그리 특별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며 움티티가 은퇴를 선택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수 경력 중 최고의 순간을 보내게 해준 월드컵 우승이 움티티의 선수 경력을 가로막았다. 이번 부상으로 움티티가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감할지도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 황희찬, 최대 조력자, 떠나보내나. UCL 팀이 접근하면 보낼 위향이 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페드로 네투를 떠나보낼 위향이 있다. 포르투갈 출신의 수준급 윙어다. 172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에당 아자르와 세르히오 아구에로 및 알렉시스 산체스 등을 연상케 하는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드리블이 돋보이며 뛰어난 킥력을 바탕으로 높은 슈팅 정확도와 크로스 성공률을 보여주는 크랙형 윙어다. 자국 리그에서 성장했다.
2016에서 17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2017에서 18시즌 그의 재능을 높게 본 라치오가 영입을 추진하며 이탈리아로 넘어왔다. 이탈리아에서도 오랫동안 활약하진 않았다. 통산 5경기에만 출전하는 등 아직 꽃을 다 피우지 못했지만 2019에서 20시즌 울버햄튼이 접근했고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신이 한 수가 됐다. 이적 첫 해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은 네투는 컵대회 포함 41경기에서 4골 4어시스트를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꾸준히 팀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매 시즌 큰 부상을 당하며 선수 커리어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부상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시즌엔 리그 최고의 윙어가 됐다. 부상 전까지 리그 10경기에서 무려 1골 7어시스트를 올리며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의 공격을 이끌었다. 부상으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받았지만 복귀 이후 5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다. 그의 활약에 많은 구단이 관심을 표했다. 가장 적극적인 팀은 아스널이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네투의 오랜 팬이다. 아스널은 이번 여름에 적어도 한 명의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울버햄튼은 네투의 매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의 알렉스 크룩 기자는 울버햄튼은 클럽 레코드인 6천만 파운드, 약 1,900억 원을 제안받는다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팀에 그를 보낼 의향이 있다. 아르테타 감독은 오랫동안 그를 열망했고 아스널의 에두 디렉터는 포르투갈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